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설. 여러분, 다들 돈 버시죠? 예.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업하시면서 장사하시면서 다들 나름의 돈을 벌고 있고, 저 역시도 돈을 벌고 있는데, 돈 버는 거는 여지껏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고,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것 같아. 예.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같은 말 중에 하나가 돈 벌기 쉽다. 돈 벌기가 쉽다기보다는 돈 벌기가 덜 힘든 건 있겠지. 상당히 덜 힘든 건 있지만 쉽다고 얘기하긴 그렇죠. 쉽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월급쟁이잖아. 월급쟁이라는 것은 회사에 종속이 되었다는 거고, 회사에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남 밑에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회사 대표 밑에서 남들이 시켜주는 오더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눈치도 보고 욕도 먹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관계도 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쉴 수가 없죠. 직장 생활하면. 예. 보통 사람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거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타맨님 공무원이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공무원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쟤네들은 뭐 건적도 없고 뭐 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 빨간 날 다시고, 연금 보장돼, 정년 보장되고, 철밥통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기타맨이 정말 걱정이 없습니까? 8급이라고 하면 한 3년 4년 하셨겠네요, 근무한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무원 학교생들 중에서는 좀 일찍 들어오신 편인데,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내가 공무원분들, 제 방송에 오시는 공무원분들 다 물어보니까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한가득이야. 네. 그리고 제가 방송 오시는 공무원 직렬들, 제 방송에 왔던 분들, 경찰, 소방, 일행, 하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그 누구 있었지? 기술지, 군무원, 사회복지 많네요. 교정도 있었고. 근데 하나같이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좀 심하신 분은 와이프만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 가족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 나이가 젊었으면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좀 있었고. 이 또라이 같은 사람하고 언제까지 같이 해야 되나 뭐 이런 고충도 있었고. 고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기업보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안 잘린다. 근데 단점 뭐냐? 상대방도 안 잘린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돈 벌기도 정말 어렵다는 거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 벌려고 직장을 갖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예. 돈 벌려고 직장을 갖는 것조차도. 근데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돈 모으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돈 모으는 거. 예.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어, 좀 자산을 이제 축적을 하는 건 더 어렵지 않나요? 아마 기타민이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기타민이 하면 8급이라 하더라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타민이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구급학계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나 소리 들었죠. 아, 공무원 박급이다. 처음 들어갈 때 얼마 안 돼. 얘긴 들었는데 막상 급여 명세를 보니까, 와, 말로만 듣던 박봉이, 진짜 박봉이네. 박봉 얘기는 듣긴 했지만, 야, 이 정도로 박봉일 줄이야. 야, 이걸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차비도 들고, 막 차까지 사버리고, 집에 뭐 돈 주면
나 나중에 돈 어떻게 모아야 되지? 와, 뭐 나중에 내가 공무원 합격하면 차부터 사려고 했는데 와, 계획 다시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공무원 합격하시는 분들도 막상 급여가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첫 달 하고 나서 이제 첫 월급 나오잖아요. 그 프린트에서 나오잖아. 아니 전산을 볼 수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든대요. 야, 적다 적다 얘긴 들었지만 이 정도로 적을 줄이야. 야, 내가 이 쪼매난 월급 받으려고 내가 그동안 수험생활 하면서 그때 개고생하고 골방에 갇혀가지고 책만 보고 내 청춘 바쳐가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물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월급이 오르겠지만 야, 진짜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월급이 작은데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닌가? 가뜩이나 우리 뭐 연금 작다고 하는데 이 세금 떼버리면 남는 게 뭔가? 뭐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 그래서 뭐 공무원이든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돈 모으기 정말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네. 하, 돈 모으는 게 어려운 이유. 네. 돈 모으는 게 버는 것보다 버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요즘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유혹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먹고 싶은 데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 세상이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다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 요금이 꽤 많이 나오죠. 여러분마다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얘기하자면 저는 원래 59요금제 썼는데 25% 할인받아가지고 정확하게 43,000원 정도 나옵니다. 아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적게 나온 편일 거예요. 저보다 많이 내는 사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셀폰 쓰시는 분들은, 셀폰을 쓰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10에서 한 12 정도 내시더라고요. 최신형 폰. 이제 2년 약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5G 분들은 그 정도 내시고, LTE 넘어가신 분들도 그 10만원 언제 내시더라고요. 스마트폰도 좋은 거 갖고 싶고, 뭐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 돈을 모으려면, 돈이 모으려면 하고 싶은 걸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돈 나가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비싼 거 쓰겠다는 것 자체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절제해야 되죠. 많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난 별로 쓴 게 없는데,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난 별로 쓴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돈이 안 보인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는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알게 모르게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계부 정보도 있습니까? 가계부를 안 적으면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모릅니다.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한 달, 한 달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예. 가계예급의 중요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안 쓰는 사람이 한 9할이에요, 9할. 9할입니다. 안 쓰면 여러분들 돈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돈이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금 같은 거 부분이나 월세 같은 건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외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식비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가계부는 필수인데 가계부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계부 쓰는 게 솔직히 제가 써보고 있지만 굉장히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내가 썼던 걸 일이 다 적으면서 확인한다는 귀찮은데, 근데 보통 재테크 책에 나와 있는 게 가계부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 어플보다는 수기로 적으라고 하거든요. 수기로. 저도 수기라고 적으라는 부분에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쓰면서 내가 돈을 얼마 썼는지를 좀 분석하고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고정지출 말고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 돈 더 많이 씁니다. 네. 특히 박봉희 분들은 돈을 더 못 모아요. 제가 봤던 사람들. 자, 박봉희 월급. 월 200이야. 저축을 더 못합니다. 수익이 적어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수익이 적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보다 돈을 더 버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써요. 네. 내가 이런 케이스들 많이 봤어요. 200이야. 대한민국이 여러분 절반 살짝 넘는 숫자가 200만원 언저리 돈을 벌어요. 200만원. 딱 200이나 아니면 200 근처. 근데 저도 이런 일을 했었는데 보면 200 벌면서 스마트폰은 좋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차도 뽑아요. 차도 가지고 있어. 술, 담배도 해. 그러면서 항상 자기는 돈이 없다 그래요. 자기는 맨날 돈이 없대. 맨날 이제 일 끝나고 나면 술 마시러 가고, 술을 뭐 한 달에 한 6, 7번은 꼭 먹고, 담배를 맨날 피고, 차도 끄고 댕겨. 근데 월급이 받는 돈 200도 안 됐어요. 그 당시 한 190.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한둘이. 그래서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에서 돈 모으는 사람이 적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 참,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이런 성향이 강해. 3번. 남자들도 있지만, 남자들은 보통 술, 담배, 자동차, 이쪽에 많이 쓴다고. 여자분들은, 이제 여행이나 미용, 아니면 애견,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특히 이 비중이 높거든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사무실 종사 월급이 이쪽 언저리 다 걸쳐요. 아마 LM으로 아실 거예요. 주변 친구들 보면. 네.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죠. 이 월급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가 개나 고양이를 키워. 개나 고양이. 남자분들 개 고양이 키우고 싶어도 왜 안 키웁니까? 귀찮아서 안 키우는 건 있지만,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 고양이 키우면 거기서 나오는 돈. 여러분, 개 고양이가 사료만 준다고 다 크는 게 아니에요. 사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개껌도 있어야 되고, 개 담요도 있어야 되고, 개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목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접종도 해야 되고, 목욕할 때 미용용품도 필요하고, 털갈이 할 때 이제 애견샵 가가지고 털도 잘라야 되고. 여러분 있잖아요. 개 털 자르는 게 사람들 머리 자르는 거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병원비도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실비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비싸요. 한 사람이 감기 걸리는 것보다 개가 감기 걸리는 게 몇 배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개 키우면 내가 돈을 못 모을 거예요. 네. 저 월급 받으면서 개 키우고 뭐 옷 같은 거 사고 배달음 시켜 먹고 하면 돈 못 모읍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난하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의 보수를 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집이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안 좋은 분들이 많아. 내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악착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내가 집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지금도 돈이 없는데 나중에 돈이 없으면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더 절제해야 그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 어렸을 때 못 해봤던 것도 많잖아요. 뭐 집에 컴퓨터도 없었고 뭐 스마트폰도 좋은 거 못 가지고 다니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이쁜 옷도 못 사 입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좀 어린 시절에 내가 못했던 거 있죠. 나이 먹어서 다 해보는 거예요. 뭐 해야 할 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더 써요. 나의 어떤 그런 가난함을 감추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요. 꿀리지 않으려고. 예. 물론 이걸 특정 누가 다 그렇다 이건 절대 아닌데 그런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돈을 못 모아. 그래서 원래 살았던 곳에서 넓은 곳으로 못 가고 계속 이제 월세 생활하고 예전에도 월세 생활했지만 계속 월세 그 쪼매난 방구석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떡하냐? 더 돈을 모아야 됩니다. 사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죠. 네, 못 나온 분들이 많아. 네, 특히 여자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아끼고 절제하고 좀 소비를 낮추고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요즘 사회가 편리해졌잖아요.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이 편리함 속에는 다 돈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돈을 아끼려면 식비부터 가장 절약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식비 절약을 하지 못할 거야. 그 얘기 들어도. 왜냐? 이 편리함이 익숙해지니까 편리함을 포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편리함을 하려면 돈을 써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달 어플. 없는 사람이 배달을 더 많이 시켜 먹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배달 비싸잖아요. 서울에 배달비 진짜 비싸거든요. 이 주말에 시켜 먹으면 뭐 치주님 아시겠지만 한 번 시켜 먹을 때는 5천 원 이상이에요. 한 번 이렇게 배달 시켜 먹으면서 편하게 좀 그냥 카드 결제하고 살다 보니까 배달 음식 끊기가 힘든 거예요. MSG 중독이 된 것도 있고 내가 뭔가 요리를 해서 한다는 게 너무 귀찮고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켜 먹는 거나 만들어 먹는 건 똑같아. 한 번 하면 그렇지. 한 번 하면 한 번만 해먹으면 그렇지.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먹으면 당연히 해먹는 게 더 싸요. 근데 현대인들이 뭐 바쁘다, 귀찮다, 피곤하다는 핑계도 못하니까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배달 음식,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중에 하나가 뭔가 돈 아낀다 하면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임영님도 돈 그렇게 아끼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예. 보통 저렇게 돈 아끼고 빠이오, 말이 좋아 빠이오족이지 빠이오 생각 안 하고 쫌생이 짠돌이 구두쇠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청승맞게 사는 사람. 우리나라는 특히 뭔가 아껴 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나쁘게 보는 경향이 크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걸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끼고 돈을 모으려면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현대 사회라는 게 사람들이 너무 편리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예. 너무 편리하게 뭔가 어플 쓰고 누워서 그냥 스마트폰 누워가지고 간단하게 어플 몇 개 쓰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현질 같은 거 온라인 현질 같은 거 왜 하나요? 너무 결제가 간단하잖아요.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소액 결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차 운전 익숙한 사람이 차를 안 하면 굉장히 현타가 심하게 와요. 차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 차를 한번 이제 운전하는 걸 습관으로 여긴 사람은 차를 안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대사의 문명이 뭔가 이 어떤 편리함에 쉽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많아요. 네, 많단 말이에요. 많다 보니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쓰는 어떤 그런 편리함을 내가 안 쓰면 손해 본다 생각을 해. 손해 본다. 그 남들이 쓰는 배달 어플을 내가 안 쓰면 내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래. 뭔가 어떤 그런 돈을 쓰고 편리함을 이용한다는 것을 나만 안 쓴다 하면 내가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뭐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예를 들어서 한참 전에 나온 거 쓰면 와 천수덕 누가 저런 거 쓰고 댕겨. 좀 주변 사람들 보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저거 가지고 뭐 어플 되나? 깔리나? 느릴 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작 뭐 쓰는 사람은 뭐 쓰는데 막 크게 막 불편함 못 느끼는데 자꾸 주변에서 뭐라 하잖아요. 주변에서. 이 폰 유튜브 볼 수 있어요? 안 보고 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동영상 봐요? 이거 배터리 얼마 못 쓰고 빠질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좀 느리기도 하고 배터리 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 폰 쓰니까 요금도 적게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당분간 이렇게 쓰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 바꾸는 게 좋지 않나요? 막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폰 출시된 지 3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난 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봐요. 지금 그런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갤럭시 같은 거 있어요. 특히 갤럭시 폰 같은 거. 갤럭시 폰 중에 왜 베젤이 있는 마지막 모델이 노트 7이잖아요. 노트 7. 아니면 갤럭시 S7. S7 정도만 두고 다녀도 야 이런 폰 쓰는 사람들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 쓰는 게 어때서? 아직까지 뭐 폰 안 망가지고 뭐 배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면 쓸 수 있고 뭐 통화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쓰고 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완전 유물인데 이거 쓰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심하게 봐. 남 스마트폰 쓰는 것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스스로 좀 감당하고 신경 안 쓰고 살 자신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소비를 절제하고 아끼는 게 사실 좀 사람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좀 그런 따가운 눈초리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쓸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 특히 없는 사람은 더 안 보인다는 사실, 뭐 익명님 아시겠네요. 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돈을 모으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돈을 모으기 어려워지고 있어. 자, 시대가 발달할수록, 시대가 편리해지고 발달할수록 기업들은 우리에게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철저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삼성페이 만들었잖아요. 삼성페이 하나 만드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갔어. 왜 조 단위까지 돈이 들어가면서 그걸 만들었을까? 그 만든 만큼 몇십조로 뽑아 먹겠다는 거죠. 삼성페이를 만든 만큼 그만큼 몇십조 돈을 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삼성이 그걸 모르겠냐고. 삼성이 어떻게 그 위치까지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죠, 전 세계 다 그렇지. 더한 나라도 많을 거예요. 예. 그만큼 너희들이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배로 쓰라는 거예요. 몇 배로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걸 쓰면 쓸수록 지갑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좀 돈을 좀 모으고 하려면 좀 안 쓰고 살고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불편하게. 뭐 삼성페이 같은 거 안 쓰면 굉장히 한심하게 봐요. 삼성페이 안 쓰면 굉장히, 야, 요즘에 삼성페이도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요즘에 카드 뭐 지갑 여러 가지 결제를 하냐? 어느 기업이든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 기업은 없어. 그런 기업은 존재하면 안 돼. 왜냐? 손해보고 한다 하면 그 기업이 나중에 망하지도 못해. 그럼 거기 임직원도 어떻게 돼? 만약에 기업이 손해보고 적자를 매번 감수한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돈 적게 받을 거고, 그 기업에서 사람들 나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경영이 어려우니까. 직원도 자를 거 아니에요. 채용도 없어질 거고. 그래서 돈 모으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 겪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도 하나 살면서 지금 2021년 10월 17일 12시 3분, 00시 3분이죠. 지금 이 시간이 넘어가면서도 겪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체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돈 모으기 힘들어질 겁니다. 돈 모으기. 왜 자꾸 힘들어지냐면, 기업이 자꾸 우리한테 편리하게 만들어지면 질수록 돈이 요구하니까. 특히 언택트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인 만큼 우리한테 또 지갑에서 돈을 야금야금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택트 사회라고 해서 좋아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갑이 얇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돈을 모으려면.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겠다고 하면 이런 편리한 것들은 좀 안 써가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리한 거 다 써가면서 돈을 모으겠다.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재테크 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내가 그동안 편리하게 누렸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모읍니다. 월급도 적은데 내가 혜택을 보겠다고 느끼고 이것저것 다 지르면 더 모으기 힘들 거예요. 왜냐? 물가는 더 올라가니까. 월급은 쪼그라드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통장 잔거나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작은 상황, 고정 지출을 보가면서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될까, 어떤 부분을 안 써야 될까를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몇 푼이라도 좀 어렵지만 더 모으시고 플러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